안녕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거진 B에서 나오는 더 홈이라는 책입니다. 집과 그 집의 주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담긴 책인데요. 공간을 어떻게 접근하며 향유하고 있는지를 이 책의 사람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깊어지실 수 있을 만한 책이고, 사진과 함께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면 크게 주제가 홈 오피스, 서버번 라이프, 프라이빗 생츄어리, 심플 리빙, 게더링 플레이스로 잡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이 담당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본적인 집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챕터별로 집중적으로 나눠 놓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챕터별로는 그러한 방식의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의 공간을 보면서 힌트도 얻는다면 좀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좋은 공간을 보여주는 콘텐츠에서들도 보면 그들이 대부분 구성원이 1인이거나 2인 정도의 소규모의 구성원이 공간을 쓰고 있고 조금은 좀 특별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이 좋은 가구나 조명 등으로 공간을 채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물건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좀 더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끄기에 좋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좋은 가구나 조명으로 채워진 공간이 나빠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구성원이 적어서 자기에게 잘 맞게 공간 활용을 하고 살고 많아서 못하고 사는 문제도 아니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과는 결국은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구성원 수도 내가 가진 공간의 사이즈나 장소성도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들이 꾸며놓은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도 이 공간의 주인들은 그런 방법들을 익히고 있어서 자기에게 잘 맞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게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책에도 실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우고 자신만의 든든한 기준점이 있는 사람이 더 빛나 보이듯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싼 가구가 있고 조명이 있고 소품이 있고 대리석을 얼마나 했는지 요즘 스타일의 무몰딩, 무문선, 히든도어 이런 거가 인생의 대단한 문제일까요? 공간에도 속근육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공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튼튼히 하시면 그건 어떤 상황에서든 다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근히 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더 정제된 말들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작가도 아니고 말재주도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서문에 나오는 말들로 좀 대신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가장 자기다워지는 공간을 집이라 언급한 것처럼 좋은 집 역시 자기다움을 투영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에 머무는 사람과 함께 숙명적으로 여러 변화를 겪어내고 그 변화를 차곡차곡 축적하는 곳이 곧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들이 공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간도 결국 나와 함께 커가고 자라나는 거겠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가구와 소품까지 다 골라줘 요즘 스타일에 맞게 세팅을 해주었다고 할지언정 그게 진정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의 작업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다움을 투영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내 공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내 공간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꼭 각자의 방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지금 있는 거실 공간에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보이고 창가가 보이는 의자 자리를 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곳이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제가 침대를 슈퍼싱글짜리 작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잠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다리를 펴는 순간에 그 편안함은 그 어떤 좋은 호텔이나 침대를 써도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인데, 이건 어떤 물리적인 편안함보다는 심리적인 편안함이고, 그래서 그 작은 침대 공간이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심리적인 공간 구획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내게 편안함을 주는 것들로 작지만 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드는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좋은 말들이 서문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서문에 다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챕터인 홈 오피스에서는 3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의 주인들은 직업이 회사의 대표거나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주로 혼자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 집과 오피스를 한 공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인터뷰어의 이야기에서 좀 상반될 수 있는 각자의 가치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방콕에 사는 찬잘라드 칸짜나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라도 공간을 꾸미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공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은 집에 머무는 사람의 개성을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영감을 얻는 공간을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의 개성과 취향에 가득 찬 물건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걸 위해 집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장용석이라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전엔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집 곳곳에 두기도 했죠. 지금은 자극이나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것은 자연에 있고, 그건 나가거나 여행 가서 보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요.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단촐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사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인터뷰어들은 둘 다 시각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혼자 살고 있고, 집을 오피스로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각기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공간을 꾸미고 사는 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간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인터뷰어들이 얘기하는 것 중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이트입니다. 집을 꾸미기 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우리에겐 여러 제약이 있긴 하죠. 아이들 교육이나 인프라, 그리고 돈, 이런 게 좀 큰 요소인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뷰에 따라서 또는 발코니 유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농촌 지역 같은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찾고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는 것도 아마도 어떤 분들의 삶의 방향이고 가치관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류의 방향이 어떤 대세처럼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서버번 라이프에 있는 소피 윌슨이라는 세라믹 제품의 창립자는 교외 지역에 있는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이 저택은 300년이 넘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일부에만 전기가 들어와서 매해 겨울을 나는 것이 혹독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자유를 느낄 기회라 생각해서 홈스쿨링도 안 한다고 하는데, 윌슨에게 인생의 가치는 성과가 아닌 행복에 있다. 그가 정적이고 단조로운 외곽에서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인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는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들 로망이라는 건 말들 하잖아요. 뭐 마당이 있는, 산이 보이는, 또는 바다가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얘기하며 그런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각자가 마음에 담고 있는 나만의 장소라는 거는 다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의 타협이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또한 그렇다고 모두가 교회일 필요도 없죠. 도시에서의 삶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앞서 언급했었던 칸짜나옹은 방콕 중심가에서 콘도미니엄의 편리성과 번화가 있지만 새소리가 지저귀는 고요한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이주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장영석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마음 편한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희동에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옥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시골인가 도시인가의 문제도, 뭐 돈의 문제도 아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재미있게 본 사업의 형태가 있는데요. 더 모던 하우스라는 부동산 중개 에이전시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지분 하나의 강력한 상품으로 매물 크기와 위치, 교통의 편리성 같은 요소로만 평가해 왔다. 더 모던 하우스는 같은 지역에 있는 집이라도 거주자의 취향이나 스타일, 각각의 집이 품고 있는 역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집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디자인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시장이 선호하는 가치에 붙여 평가절하된 집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자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05년에 설립된 회사였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한 거리의 크기나 방의 개수가 같은 두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집은 훌륭한 건축가가 지었고 다른 하나는 건축업자가 지은 단순한 집이에요.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두 집은 같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디자인은 가치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바꾸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는 집을 판매할 때 크기,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 내력, 건축 자재, 채광 등 아트 딜러들이 주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요. 방향성 자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인가 돈의 가치로 집을 평가한다면 사실 그 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이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모던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현재는 좀 고가의 집을 주로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부동산 에이전시보다는 집을 가치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고객을 찾아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적지 않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업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돈의 문제가 아닌 개인에 따른 가치의 평가로 집을 고르는 날이, 그런 날이 평범해지는 날이 올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이런 부동산 에이전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설레이게 하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챕터가 있는데,
체크인 플리즈 스튜디오 대표님의 인터뷰입니다. 좀 유명하다는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왜 비싼가에 대해, 그리고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비싼 자재를 쓰거나 가구를 세팅했던 것들도 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업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어떤 걸로 마감해 줄까? 선택해봐 라고 하는 데와 나의 삶의 방식들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알아가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곳과는 아무래도 공력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가 퍼스널홈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갈 때 질문해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들도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해오는 방식들이고, 사실 이런 곳에 다 맡길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대표님을 팔로우하면서 작업이나 생각들을 좀 지켜봐오고 있었는데,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디자인을 잘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좀 호흡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유시님이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에 있더라고요. 여기 인터뷰를 보시면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는지를 알면 내가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직접 읽어보심을 좀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뭐든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책이나 컨텐츠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꾸며놓았는가의 겉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내면에 그들이 왜, 어떻게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속내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어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